자, 카카오페이에 대한 전략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카카오페이의 전략을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 부분이 뭐 이틀 연속 상한가 잘 갔죠. 핑거 스토리 또 SAMG 엔터 뭐 끝내주지 않습니까? 또 공고만 날라다니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변동률이 뭐 지난주에 제한적이었는데 갑자기 꺼내들면은 좀 의아스러우실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좀 좋은 위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오늘 보고 2차 전지 부분 볼 거예요. 카카오페이부터 먼저 보시면 그 스토리 부분부터 이제 쭉 설명드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제 차트 보면서 교육을 할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이길래 그러냐라는 부분, 그리고 왜 얘는 그럼 펀더멘탈적으로는 뭐 들여다보지 않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을 할 만한 내용은 사실상 좀 제한적이에요. 성장성에 대한 그러한 이슈 범위의 흐름은 있을 수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놓여진 그런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10월까지 해서 고점 대비 조정받은 게 80%대예요. 상장 이후에 80%대 상승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조정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말 또 11월 들어서 급격하게 변동성을 주는데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죠. 원래 그렇게 가벼운 종목만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8조 원을 훌쩍 넘기는 종목인데, 일단 어찌됐건 11월 11일 날 29.92%의 상한가가 나오고요. 11월 12일에 18%의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도 18%의 변동이 나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차익 실현 잘했어? 저점에 잘 잡았어? 고점에 잘 팔았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보시면은 이제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1일 이렇게 문자가 있는데 11일 날이 뭐라 그랬죠? 상한가 들어간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문자까지 나가고 교육용으로 2%, 왜 2%냐? 카카오뱅크를 우리는 20%까지 채웁니다. 20%까지 카카오뱅크를 채우다 보니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교육용으로 2%만 들어가자. 뱅크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44,500원에서부터 쭉쭉 뻗어 올라가서 지난 그 12월 9일 금요일에는 66,000원대를 훌쩍 넘겨요. 그러니까 50% 이상이죠. 이날 가격으로만 따져도. 그리고 11일 날은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장중 상한가의 보유 물량 50% 차익 실현,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아마 저때 전량 차익 실현 되신 분도 계시고, 나는 절반만 차익 실현할 거야 하신 분도 계시고, 가지고 가신 분도 계실 텐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략은 전량 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상한가 찍고 만약에 2% 이상 밀렸다면 전량 차익 실현이 맞아요. 만약에 상한가 찍고 안 밀렸으면 상한가 안착으로 끝났거든요. 일단은 그렇다면 절반 이상 꼭 차익 실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금양이 11월 9일 날 상한가가 41,700원인데 41,500원까지 올라가죠. 그럴 때 우리는 시가총액 그게 2조 4천억까지 간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미끄러져서 20%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15%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너무 많이 미끄러져서 1차적으로 39,000원에 50%가 물량이 뺏겨졌어요. 금양의 기준에 39,000원에. 그리고 이제 더 밀리면 전량 매도인데 거기서 더 안 밀리고 급격히 돌려서 상한가를 찍죠.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온 게 또 상한가 대비 2%의 기준. 그래서 사실은 이제 39,000원 물량 털리고 4만 얼마야? 41,500원에 2%니까 800원. 그럼 얼마야? 41,500원? 그 정도의 나머지 전량이 차익 실현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차익 실현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 시가총액 2조 4천억 찍은 금양이 그 다음 날 마이너스 9% 출발 이후에 종가가 마이너스 20%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아무리 훌륭한 기술적 반발력이 나온다 할지라도 펀더멘탈 상으로 저평가도 아닌 상태. 또 고점에서 오버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히 우리의 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편입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웃집 토토로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그 다음 날 기준에 상한가 가고 11일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상한가 가고 14일 날 기준에 18% 올라왔을 때 그때 꼬리 달고 내려온 지점에 전량 차익 실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범위에 편입을 했다가 수익도 내고 또 편입했다가 또 손절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자락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부탁이라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제발 부탁인데 어차피 윤정도에게 신뢰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을 보시고 또 일정 범위는 갈등을 하시고 가입을 해서 유료로 해서 내가 조금 수익을 같이 내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전화를 하십시오. 농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전화를 하십시오. 부탁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이번에 똑같았잖아요. 카카오뱅크 좀 더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문자를. 카카오뱅크를 작년 9월 14일 이후에 매수세는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15일 날 아마 제 경우에 맞다면 손절을 했을 거예요. 15일 날. 작년. 우리가 작년 8월에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 45조,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상한가 수익까지 다 잡아먹고 나와서 거래가 딱 끊기고 내려가고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근데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똑같이 10월 말 특히 11월 초에 강력하게 매수 들어가면서 카카오뱅크 11월 2일 날 18% 오른 날 남들은 오버슈팅이 다 끝났다 할 때 끝자락이다 할 때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20% 미중을 그렇게 해서 11월 11일 날 상한가 또 카카오뱅크의 28% 수익 그리고 빠져나와서 당연히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재편입할 거 아닙니까? 그 재편입하고 또 수익이 바로바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변동이 이미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의 변동이기 때문에 2%, 3%뭐 허울 좋게 2% 밀리면 손절합시다. 이게 먹히질 않아요, 사실은. 상한가 같은 종목 2% 변동을 훅 하고 밀리면 대형주에도 크게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또 현대로템, 하나솔루션 또 2차전지 이들이 다시 추세가 밑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금요일날 뭐 미국 장도 좀 약세로 마감했고 그런데 이게 바닥이 돼서 돌린다면 그렇다면 시세는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다른 쪽보다는 왜? 이쪽이 지금 거래가 수반돼 있고 누적 매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다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 돼서 맞아 윤정도 얘기 들을 걸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때 돼서 또 그러면 다시 답습이 돼요. 미리 들어와 계신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수익 내고 야 내가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서 짧은 기간에 5거래일 7거래일 만에 50% 70% 수익 냈는데 하이 뭐 그까짓 거 뭐 그렇게 해서 손실 좀 나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가서 지금처럼의 기준에 재차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지막에 따라붙어서 거기서 꺾여 내려가면 그걸 또 못 견디시고 손절하시고 투매하시고 그게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수익을 내는데 누구는 손실을 내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시장을 윗방향으로 봅니다. 윗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번 시장 반등 때 올라갈 종목 그동안 시장이 300포인트 넘게 올라올 때 2차 전지에서 엄청난 우리는 수익을 내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서 수익을 내고 금양에서 초대박을 낼 때 여러분들은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입하셔서 동반적으로 조정받을 때 그래도 지금 윤정도를 믿고 함께 가신단 말이에요. VVF 회원님들 또 불기둥만에 계신 분들.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흔들리시고 갈등하시고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2400 밑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고점 대비 또다시 고점 대비해서 100포인트, 120포인트, 130포인트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여기서 다시 이제 2,600, 2,700 가겠구나. 그럼 8%, 10% 올라오겠구나. 야, 10월, 11월 달에 윤정도 말대로 봤더니 시장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 2차 전지 때 15% 올라오니까 시장이 15% 올라오니까 무슨 계좌가 더블 계좌가 나오더라. 무슨 2차 전지가 시가총액 17위까지 올라온 포스코 케미칼이 100% 이상 하반기에, 그리고 4분기 10월 11월 달에만 60%,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더라. 그러니 이번 강세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카카오페이가 얼마에 66,000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66,000원대까지. 다시금 눌린다 할지라도, 다시금 눌린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이제 12월 5일 18%또 올라가고 1차, 2차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그리고 또 재차 편입의 기준. 이 카카오페이는요, 11월 11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11월 14일 날 기준에 18%, 월요일이죠. 11일이 금요일, 14일 월요일에 또 18%. 그러고 나서 카카오페이는 12월 5일에도 18%. 이런 변동성이 나와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뭐 결론부터 하나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결론을 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라고 하지. 지금 4% 올라서 66,000원을 넘겼거든요. 보시면은 차트를 보세요.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놓고 보시는 건데, 지금 전체 대형 상장사 중에서 아이고 대형 상장사 중에서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지금 바닥에서 100% 들어올렸는데도 73%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80%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 테크놀로지, 하이브, 크래프튼, 이런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 최소 60에서 이렇게 80%까지 폭락이 왔습니다. 그거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대형주가 이런 조정을 받은 거예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페이가 지금 8조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였어요? 30조 이상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던 종목입니다. 하여간에 다 떠나서 지금의 기준은 이 카카오페이를, 다른 걸 다 떠나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기술적으로 어때요? 기술적으로 완벽하죠. 거래를 수반한 반등이란 말이에요. 앞전의 흐름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100% 이상의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진짜 깊은 조정을 받았어요.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깊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금 돌려놓는 이 흐름 속에서 거래가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면 들여다보기 어려워요. 단기 변동성 확장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래가 일단 어떤 이슈에서건 거래가 터졌습니다. 방산주들 조정받을 때 뭐 수주 공시 나오더라도 못 움직이죠. 그랬더니 뭐 뉴스에 팔아라,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물한 개구리들 얘기하는 거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개념의 기준에 뭐 진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보도 자료가 나오든 공시가 나와도 그것을 메이저가 인정 안 하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카카오페이도 이슈가 불거지고 그 이슈에 대한 거래 대금이 터지고, 그리고 그 거래 대금이 터진 상태에서 양봉을 뻗어 올라오게끔 해줬다는 거. 이슈가 나왔는데도 거래가 없어. 그리고 눌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그거 뭐 물밑에 잠겨있던 모르던 것 같지만은 노출돼 있던 이슈야. 벌써 1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야. 이렇게 후행성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후행성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결론은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지금 대단히 긍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끄집어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주의사항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주의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변동성이 큰 상태니까 저평가 상태로 우리가 들어간 종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 자체에 무리수를 조금 두지 말고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되시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 정도. 지금 저평가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와, 뉴스가 났는데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대형주는요, 눈에 다 보여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대형주는 눈에 보여지는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외국인과 기관들 메이저의 수급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뭐 추가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결론은 뭐를 보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수급의 논리를 보기 위한 거라 그랬죠. 메이저가 수급이 유입되면서 양봉이 나와준 흐르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메이저가 뭐 몇십만 주도 안 샀는데요. 맞아요. 1억 3,200만 주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1억 3,200만 주 볼까요? 그죠? 1억 3,300만 주네 반올림에서 1억 3,300만 주인데 유통 가능 물량이라고 표현한다면 대주주 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빼고 나면은 개인들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2.5%뿐이 안 돼. 양지사보다 작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품절주. 물론 이제 외국인들끼리의 손바뀜은 나오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6거래일 동안에 수급이 뭐 적지는 않아요. 6거래일 동안에 수급이 유입된 물량이 12월 2일부터죠. 이때 물량이 대차 공매 상환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76만 주? 그럼 몇 퍼센트예요? 0.5% 넘죠. 그죠? 0.5% 넘는 거 0.6%다 그럽니다. 아니 1%도 아니고 0.6%?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뭐가? 주요 주주 지분이 88.95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다니까요.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까지도 오늘 보시는 김에 자세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의 기준은 이렇게 12월 9일에도 뭐 시장에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4%대의 가벼움을 줬다. 카카오뱅크도 연동성이 있었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11월 11일 상한가 가는 날 뭐 이렇게 케빈 선생님은 누적 30% 당일날 수익이 아니에요. 누적된 거죠. 누적이 얼마나 거래일수록 뭐 4, 5거래일 뿐이 안 돼. 3, 4거래일, 4, 5거래일. 카카오뱅크 마찬가지. 당일 28% 수익에서의 범위. 11일 날은 다들 이렇게 뭐 KJH 선생님도 15%의 수익. 또 태민 선생님 22%. 이 실은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 수익이실 거예요, 아마. 우리 카카오뱅크는 최대 20%, 카카오페이는 2%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번에는요. 카카오뱅크 10%, 카카오페이 5%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태민님은 뭐 그 비중이 뭐 20%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수익률이 이 정도고 자산은 조금 크신 편이에요. 좀 크신 편이라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양도세나 금투세 같은 경우를 질문을 주신 거고 이웃집 토토로 선생님도 20% 카카오페이에서 그리고 카카오뱅크 케빈 선생님 카카오페이 14일 날 이렇게 12월 5일 날도 카카오페이 18% 변동이 나왔어요. 12월 5일 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차분히 봅시다. 보시면 지금 카카오페이의 PER이라는 거 순이익 대비해서 수치인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체 평균이 대략 한 10배에서 12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10배에서 12배. 상상을 초월하게 좀 높은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거,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자체가 지주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주사, 홀딩스. 그래서 지주사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 인식을 잡아가는 거죠. 지주사. 그래서 결론은 이 지주사 업종 PER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하고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는데 그걸 빼놓고 이제 나머지만 보더라도 359배 말이 안 되죠. 시가총액이 지금 8조가 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0억 수익을 내겠다는 거야. 8조가 넘는 업체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고 뭐가 좋다 해도 이건 아니죠. 응? 그리고 PBR도 3.58배.
그러니까 지금 청산하면 자산가치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 2조 5천억? 2조 한 7천억? 2조 5천억? 무슨 말이냐면 지금 8조 3천억에 거래되잖아요. 자기의 자산가치 대비해서 3.58배. 지금 당장 청산하면은 돈 돌려받는 게 3.58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이 심하다. 이렇게. 그런데 왜 들여다보냐? 얘기했잖아요. 응? 아니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군들의 예를 들어서 핑거스토리든 SAMG 엔터든 공구먼이든 윤정도는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마케팅도 하고 뭐 대박 나셨죠. 종목 검색기 상한가 얘기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종목군들의 비중은 우리가 비중 대형주 채우고 남는 비중 일부를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종목군들을 폄하할 이유도 없는 거고 거래대금이 장중에 거래대금 1위씩 올라오는 그런 종목을 매매 안 하면 누구래요? 거래대금 없는 종목 매매할까? 거래대금 하나도 없이 시장에 지금 소외되어 있는 현대차 우린 주력이니까 가져가면서 비중을 조절을 하지만 조절보다는 매수죠 거의. 그럼 맨날 거래량 없는 종목만 황금 대바닥 주약으로 들여다볼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형주도 들여다보는 거고 그렇지만 소형주는 그 거래 대금이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는 날만 들여다보고 비중 자체를 조금만 가져가는 거고 카카오페이처럼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는 대형주 이슈가 불거져 있는 대형주 그런 종목에서는 변동성 매매를 겸할 수가 있다. 황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얘를 주력으로 비중을 많이 채워서 언제까지 가져가면 대박 나겠습니다. 이런 전략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거래가 아까 보신 것처럼 주간 단위에 어마어마했죠. 또 우리나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중에 지금 하나로 등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래가 수반되고 이슈가 불거지고 그 이슈를 메이저들이 인정을 해서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는 그 변동성 속에서 들여다본다. 기본적인 분석했을 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내재 가치가 저평가 상태라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심리와 수급을 얘기한다. 이 수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보시고 또 뭐 일목균형 보시고 그리고 뭐 또 뭘 봐요? 파동 이론 보시고 뭐 별의별 걸 다 보시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보조 지표들이거든요. 그것을 놓고 보는 게 왜 봐요? 캔들 양봉이야. 누군가 샀구나. 시작 가격보다 누군가 샀구나. 개파락이 나와서 어제보다 4% 밀리고 시작했지만 누군가가 사서 위로 끌어올려서 빨간색이 나는구나. 누군가는 샀구나. 그 수급을 보려고 하는 거죠. 갭 상승이 20% 나왔는데 결국은 밀려 내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많았어. 누군가는 팔았구나. 그래서 파란색 음봉이구나. 누군가는 계속 사서 주가가 계속 위로 올라가서 사고 팔고 힘이 사는 쪽이 더 많아서 이동평균선이 위로 계속 올라가. 종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평선이 위로 가면은 누군가 사는구나. 내려오면 누군가 파는구나. 파는 힘이 더 세구나. 거래량이 터져 있으면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추세에 대한 신뢰도가 높구나.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누가 샀니? 라는 수급을 놓고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근데 대형주는요? 나오잖아요. 내가 샀어 라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혹은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의 수급이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 노출이 되면은 그 노출되는 부분을 보고 대형주의 기준은 전략을 꾸릴 수가 있다. 현대로템이 단기간에 5.5%가 들어왔는데 3만 원 매수 평균 단가에 그것도 사모펀드가 3% 가까이 들어왔는데 시장이 어렵고 방산주들에 대해서 폴란드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공매도에 타겟이 되고 주가가 눌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연히 주가 눌렸으니까 손절을 한다. 뭐 그것도 기준이 명확하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우왕좌왕한 투매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놓고 보려는 거는 수급. 대형주는 메이저의 수급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페이는
수급 논리를 보게 되는데 이 수급 논리에서 참 특이한 케이스가 돼요. 우리도 양지사를 뭐 교육용이랍시고 말 같지도 않은 우리 경마장 또 혹은 도박장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양지사 같은 경우에 대주주 물량이 있고 그 대주주 물량이 뭐 우호세력 물량 뭐 다 해서 어찌됐건 90%라고 했을 때 그 물량에 뭐 슈퍼게임이랍시고 누가 5%를 샀단 말이에요. 그 실질 유통 가능 물량이 4%라고 표현을 하고 품절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양주사 대주주가 장래 20%를 팔아도 경영권이 유지가 되는데 그냥 나쁜 맘 먹고 예전 신풍제약 폭등 나올 때 대주주가 차익 실현을 하는 것처럼 그건 불법도 아니고 자기가 차익 실현하겠다는 걸 누가 말립니까? 그렇게 된다면 낭패를 보죠.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도 그럴 일은 없지만 장래 유동 물량이 확장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카카오 외 2인 특수관계인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계 지분 신고된 부분이 요게 81.7%고 그 밖에 외국인이 이제 갖고 있는 게 뭐 8%. 근데 이번에 이제 지분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11월 7일인 거고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0. 몇 %라도.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분, 카카오페이의 우리사주. 이거 빼고 나면요. 유통주식이라고 써놨지만 유통주식이라는 건 이게 전체가 유통주식이에요. 보호예수 지금 묶여있는 거 없죠. 보호예수 묶여있는 거 없으면 다 유통주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유동주식이라고 써놓은 거는 개인들과 외국인 지분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0.5% 물량이 뺏겼다, 0.6%에 달한다. 그것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경우에 카카오나 저 외국계 대형사가 매도를 할까요?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연기금은요, 매도할 수 있어요. 연기금이 산 게 아니라 연기금에서 위탁을 준 쪽에서 만약에 편입을 한 거라면은 저 공모받은 게 아니라 위탁받은 쪽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군데 쪼개져 있다면 그쪽에서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자주는 뭐 신고해야 되니까 안 나오고 또 외국인이 단기 공략의 기준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의 기준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없다. 유통 물량이 극히 제한적인데 거래는 어떻게 돼요? 터져 있죠. 유통 물량은 제한적인데 거래는 터져 있다. 그게 그 고빈도 거래, 비이성적인 고빈도 거래가 들어오는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어찌됐든 이걸 이제 매집을 했다고 놓고 해석하시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누가 매집을 합니까? 왜 매집해서 적대적 M&A 부르게? 불가능하잖아. 매집을 왜 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슈가 불거져 있을 때 물량이 차익 실현으로 나오는 물량도 제한적이고 그다음 그 이슈 속에서 거래가 터지는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파킹 물량. 그게 뭐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윤정두든 방송 나오는 누군가든 이거요 대박이에요. 증권사에서 보고서 나한테 끝내줘요. 뭐 어떤 방식으로든 매매 사인을 주게 됨으로써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것에 의존해서 이거 목표 주가가 얼마라고 뭐 7만 원이야 8만 원이야 그때까지는 흔들려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파킹 물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돼서 거래가 둔화돼 버리면 그게 이제 투매식으로 나와서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죠. 어찌됐건 결론은 우리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이 종목의 경우에 유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환급성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둔화될 때는 뒤도 안 돌아본다. 지금은 거래가 터져 있고 그 거래가 터진 부분은 메이저들의 이슈 부분이다. 메이저들의 명분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다. 이슈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롯데카드 자회사 국내 2위 교통카드 업체 그 업체 로카 모빌리티인가요? 로키 모빌리티요? 로카요. 눈도 이제 안 보여요 저도. 그 업체를 원래 통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업체 이제 카드사 그 롯데카드를 통으로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장도 안 좋고 여의치 않으니까 쪼갠 거예요. 쪼개가지고 얘네들 가져갈래 이렇게 된 거고 잠시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이것 때문에 한번 출렁했다가 위로 세게 움직였다가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저쪽 어디죠? 맥쿼리 쪽이 이제 인수위항서를 제출을 했죠. 인수위항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이제 카카오 쪽도 뭐 성장성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카카오가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맥쿼리가 이제 끼어드는 부분, 그 끼어드는 부분은 그건 악재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입찰에 대해서 뭐 좀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냐 이런 뭐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겹쳐지면서 주가가 좀 출렁거린 건 있었어요. 시간에서 한번 출렁. 근데 이제 뭐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뭐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해졌고 지금은 뭐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의 흐름이고 그러니까 주간 단위에 다음 주에 거래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유입돼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추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기준 거래량을 1,000억 원의 기준을 잡아놨어요. 근데 지금은 뭐 1,000억 원 이상 먼저 상한가 할 때 6,000억 이상이 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거래량의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고 11월 8일 같은 경우에 8%를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편입 기준가라고 해서 고가를 넘길 때도 편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를 그 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저가에서 돌릴 때부터 이미 42,000원대에서부터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왜 이 8%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까요? 내용주의 기준은 1조 이상짜리는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 어떤 케이스?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을 때. 또 유동성이 제한적인 종목이잖아요. 사실 실제 유동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제 자체적인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진 그런 상태의 기준. 그리고 이날은 예를 든다면 이제 11월 11일 기준을 잡아드린다면 상한가 간 날 기준 잡아드린다면 카카오도 뜨고 네이버도 뜨고 1차적으로는 두 포탈이 뜹니다. 2차적으로는 카카오가 더 강하게 되는데 카카오도 뜨고 뱅크도 뜨고 페이도 뜨고 게임즈도 뜨고 동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준에 거래대금까지 맞물려 준다면 2021년도에 또 20년도 말에 LG그룹주들이 전장사업 때문에 통째로 LG전자가 상한가 가고 이런 뭐 폭등이 나올 때 또 현대차그룹이 2021년도에 애플카 바탕으로 해서 양쪽 다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10위였던 그 당시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룹사 전체가 변동성이 나왔죠. 그러면 그런 흐름에 거래대금이 몰려있는 쪽은 들여다본다. 아까 말씀드린 낙폭과대주 극대형주에서의 낙폭과대죠. 네이버, 카카오, 또 하이브, 크래프튼,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 중에서도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에서도 카카오페이와 뱅크를 더 집중했던 거는 그들 중에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터져 있었기 때문이래요. 또 그만큼의 가장 강력한 이슈,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이 됐죠. 나머지 쪽 20% 반등해서 눌려있거나 했을 때 얘네는 70%, 90%씩 이렇게 올라온 거 100%씩. 결론적으로 이제 8일 날, 또 9일 날, 그리고 11일 날.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1일 날은 9시 2분에 7%의 이 엄청난 강세에도 11월 11일입니다. 이런 강세 흐름에서도 결국 뭐예요? 차익 실현 범위를 5%로 저 뒤에다 밀어놨죠. 우리는 실질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요자락을 드리고 짧게 끊고 또 편입합시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근데 11일 날에는 5%를 잡아드리고 고가 넘기면 편입입니다. 계속 편입인 거죠. 이날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앞에 과정 다 있지만 다 생략하고 프로그램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40만 주면. 1억 3천만 주짜리에 40만 주면 개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합산해서의 주요 주주의 지분을 빼고 나면 일반 기관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2.8%였다. 3% 기준 잡아도 400만 주가 안 돼요. 그 중에 40만 주를 잡아 당긴 거야, 하루에. 잔량도 40만 주야. 그렇게 해서 변동이 나오는 종목을 이 바닥에서부터 캡 상승이잖아요. 앞에 고점 넘기고. 이걸 여기서 못 쫓아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죠.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져 있던 종목인데. 결론적으로 11일 12시에 올려드리고 차익 실현 설정해드리고 여기서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 절반 2% 이상 밀리면 전량. 아마 여기서 2%가 밀렸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4일 날 기준에 이제 이웃집 토토로 선생님은 14일 날 추가 18% 오르고 꼬리 달렸을 때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준을 또 잡아드립니다. 900만 주 곱하기 80%, 89, 72, 뭐 거의 1000만 주에 육박하니까 8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어야만 들여다본다. 그럼 8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라는 기준, 이 입술 보세요. 완전히 답으로 터가지고 물집 나오고 난리 났었죠. 이때 진물 나오고. 방송 안 하시고 방송 나와서 800만 주가 이날 터졌나요? 15일 날? 안 터집니다. 11월 15일 날 300만 주뿐이 안 터지죠. 970만 주 급감하죠. 그럼 이날 사요 안 사요? 안 삽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기준에서는 펀드멘탈 외적인 종목의 기준은 대형주든 소형주든 거래대금이 일정 범위 이상 터지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본다. 거래대금이 터지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 거래대금이 둔화가 되면은 아쉽더라도 얘도 손절도 했어요. 카카오뱅크도 손절도 했고. 왜? 거래가 급감을 하면 빠지고 나온다잖아요. 거래가 유지되거나 지속이 되면 계속 들여다본다 이 기준이에요. 결론적으로 12월 1일, 2일, 그리고 5일, 좀 얼마입니까? 56,000원, 57,000원, 56,000원 계속 여기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5일 날에도 18% 움직인 날에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저렇게 움직인 날에도 거래가 수반되고의 움직임, 그 거래가 수반되고의 움직임이 기준점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개장 초부터 혹은 그 이후에서라도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서 수익의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달리면 꼬리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의 범위. 그것도 배우신 그대로의 기준으로. 아시겠죠? 카카오페이는 지금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낭패를 보는 게 그겁니다. 나는 편입은 잘하는데 고점을 놓쳐요 라는 기준점 가장 큰 거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편입은 잘하는데 고점을 놓쳐요. 그럼 뭡니까?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점이. 그러면 그 기준점의 설정 범위는 어떻게 잡는다? 거래의 둔화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음봉의 여부를 보고 꼬리의 여부를 보고 그것에 대한 교육 자료는 이미 다 올려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교육 자료.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 일반 채팅방에 오셔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이 공지사항만 보시면 돼요. 공지사항만 이렇게 보시면요. 이 공지사항의 맨 밑에 부분에 거래대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대금에 대한. 이게 29분짜리예요. 근데 이렇게 옷이 바뀌어 있죠. 똑같은 내용 가지고 두 번을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9분이 안 된다는 말이죠. 저거만 들여다보셔도 여러분들이 변동성 매매는 우리나라 뭐 전문가라고 해서 방송 나오는 분들, 그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월등히 매매가 더 뛰어나게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 내용만 딱 배워도. 상한가 종목 거짓말해라 맨날 잡습니다. 종목 검색기 받으시면 제일 좋잖아요. 활용을 잘 하시기 어렵다 그러면 배우시면 되고 그 모토가 뭐라고요? 지금 보여드린 저 내용들이 모토입니다.
응?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동영상 링크 그다음에 PDF 파일까지 다시금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셔야죠. 농담이 아니라 공부하셔야죠. 결론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시고 수익을 내실 거냐, 아니면 수익 내고 공부하실 거냐. 안 그러면은 수익 냈더니 또 공부하기 싫어지네. 그럴 수 있죠. 수익 나는데 뭔 공부야.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갈 것도 아니고 윤정두가 저 교재를 만들어내고 증권사 임직원분들을 교육한 사람이라면 나 윤정두 믿고 윤정두랑 같이 갈래 이러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해서 12월 5일 날의 기준에 18%까지 올라갔고 1차 차익 실현, 2차 차익 실현 잡아드렸어요 사실상. 근데 여기서 흔들려서 정리를 못하셨다 그럼 그 다음에 전략을 또 잡아드렸었죠. 12월 5일입니다. 10분봉입니다. 응? 이게 10분봉? 10분봉인가? 10분봉. 저기서 만약에 거래가 수반되어진다면 양봉으로 뻗어갈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꼬리가 길게 달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12월 8일 날 다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12월 9일까지도 계속 문자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문자 나갔고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았고 시장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일봉상으로 앞에 거래량들이 터져주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계속 강세를 띨 때 기준이고 시장이 계속 강세를 띄지 못하고 눌려지게 됐을 때 시장의 조정폭에 맞는 기준 거래대금을 또 설정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때 터진 거래대금이 특히 이날 상한가 할 때 터진 거래대금이 그날 기준에 6천억 이상이 터졌어요. 6천억? 6천억인가? 잠시만. 그 다음날인가? 볼게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저도 뭐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한번 보시죠. 일봉의 기준에서 거래대금의 기준 이날이 6천억 원대구나. 죄송합니다. 이날은 상한가 가면서 4천억, 6천억,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8천억인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요. 8천억인 것 같은데 그쵸 8천억 넘겼죠. 8,900억이네요. 그리고 카카오가 이날 아쉽게도 1조가 안 돼요. 9,980억이었는데 시간에서 조금 더 형성됐는지 모르겠지만은 1조를 딱 넘기네요. 시간의 거래대금까지. 그래서 9,980억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마지막 1조 거래대금 터진 게 현대로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요? 8월 24일. 8월 24일 현대로템 이후에 거래대금 1조 터진 거는 카카오 종목이 유일합니다. 8월 24일이니까 여기죠. 거래대금 1조를 넘깁니다. 1조 500억. 카카오가 9,980억이었는데 시간의 거래대금 합산해서 1조가 넘었군요. 그 정도로 거래대금이 수반됐기 때문에 카카오가 그 시가총액이 큰 23조, 24조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결론은 거래대금 1조 그리고 변동성 20%, 카카오뱅크 28%, 카카오페이 상한가 이렇게 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이 실려준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뱅크는 뭐 대박이죠. 분명히 12월 5일 날 장중에 아마 올려드린 걸 것 같아요. 장중인지 장 마감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마 장중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중에 올려드리고 거래가 12월 5일 날 거래가 이렇게 터져준다면 그게 월요일이에요. 12월 5일 거래대금이 월요일부터 터졌습니다. 이거는 월요일 터지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만 터지면 저거 무조건 거래량 1,000만 주는 넘깁니다. 1,000만 주는 넘깁니다. 넘겼죠. 넘기고의 흐름이 양봉이면 저거는 샛별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샛별형의 기준이. 결론적으로 카카오페이의 주봉의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기준이 잡히죠. 샛별형의 기준을 이미 12월 8일에도 올려드렸고 이때가 6만 2천 원? 6만 2천 원 종가 기준이요? 얼마라고요? 6만 6천 원.
별거 없어요. 월봉의 개념에서도 12월 5일 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래가 이미 터졌다. 12월에는 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 거래가 이미 터졌다. 그렇게 되면서 상승 장악형의 거래가 터진 상태에 장악 확인형에 멈칫할 수 있는데 장악 확인형에 오히려 또 터져 들어간다. 또 터져 들어간다.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저 거래가 이미 월초에 수반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커요. 12월 달을 기준해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을 보자니까 다른 데 가면 뭐라 그래요? 이게요, 카카오페이가요, 뭐 이번에요, 캐시비 쪽 인수하게 되면요, 뭐 끝내주고, 그거는 다 노출돼서 기사 한번 보면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내용 말고, 그 아시는 내용 말고, 그러면 그것을 메이저들이 인정을 해줬냐라는 그런 내용. 또 캔들상으로는 힘의 강도가 지금 긍정적이냐. 또 누적 수급 범위에 있어서 0.6%가 미치는 영향력이 카카오페이한테는 크냐. 굉장히 크죠. 결론적으로 11월 8일까지만 해도 이게 11월 8일이에요. 제가 분명히 초록색으로 박스를 쳐드립니다. 장악형이 아니야.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월에 갭상승까지 나오면서 장악 확인형이 됐다. 이때 왜 놓치냐 이거야.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악을 쓰는데. 오늘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또 들어와서 대표님 이런 종목 주세요. 드린다니까. 드리는데 여기서 한번 꺾이게 되면 안타깝지만 거래가 둔화되고 꺾이게 되면 우리는 빼버린단 말이죠. 일단 손절을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18% 올라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거래가 둔화되긴 했지만 요 정도는 크게 무리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카카오뱅크 들어가면서 일부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가 2주 연속 둔화되어 있고 시장도 어렵고 흔들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잘라내죠. 대신에 우리는 칼같이 잘라냅니다. 칼같이 잘라내는 대신에 거래가 수반돼요. 칼같이 따라붙어요. 그러면 칼같이 잘라내더라도 거래가 수반되면 칼같이 따라붙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변동성 매매를 합니다. 난 변동성 매매 싫어요. 갖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걸 보고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주봉상에서의 거래를 터트리는 거 월요일날 벌써 이미 거래 이만큼이야. 대박인데 그걸 보고 최악의 경우는 손절까지 감안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12월 9일입니다. 이게 5일입니다. 5일날은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죠. 여러분들이 11월 처음에 보셨을 때에는 11월 달 월봉의 흐름이 장악형이 아니라 잉태형 수준으로 적게 형성돼 있을 때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거래가 수반되어져 가고 있으니 이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이니 이미 여기서도 거래가 제한적이지 않으니 들여다봅니다 할 때 그때 들어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도 비슷한 위치의 흐름입니다. 지금도 카카오페이의 흐름이 우리가 카카오뱅크 또 바로 볼 거예요. 여기서의 거래량이 잘 보세요. 지금 이 거래량이 여기가 제한적일 것 같잖아요. 이 거래량이 어떤 게 땡겨서 보면 요 거래량들 있죠. 이 박스를 쳐볼까요? 동그라미를 여기서 보면은 되게 많잖아. 그죠? 여기서 보면 되게 많죠. 막연하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인데 그냥 막연히 되게 많아요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1,000억을 넘겨준다?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최상이 20이 전후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었잖아요. 거래대금이 없었는데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와. 거래대금이 없었는데 하루에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와.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순위에 없었는데 순위에 나와. 그러면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죠. 여기서는 관심 가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우린 벌써 이미 들어가고 있었고 거래가 터졌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방금 동그라미 쳐드린 거래량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따시만큼 터지니까 그리고 상한가 가니까 그때 돼서는 뭐 정신 못 차리고 여기저기서 매수세인 나오겠죠. 어? 정신 못 차리고 상한가 갔으니까 그 다음날 막 따라붙으라 하는 것부터 해서 보셨죠 대박 났죠부터 해서 눌리면 더 사야 돼 뭐부터 해서 그러고 나서 뭐 투매하고 그리고 정작 거래가 5MA 20MA 거래량 수반되고 이런 날 우리도 실패했어요. 갭상승에 양봉 났다가 밀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거래량에 그렇다고 해서 주눅되지 않고 이 거래 대금의 수익 범위를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응? 고민 해보세요. 지금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막연하게 뉴스 내용이나 아니 계속해서 좋은 것 같으면은 11월 14일 이후에 7만 900원 찍고 뭐 5만 3천 원까지 그렇게 내려오면 안 되겠지. 응? 그렇게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내려왔잖아 그런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이따 뱅크에서 얘기할 거예요. 2만 7천 원의 매도 기준.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리를 못해서 2만 5천 원까지 열어드리긴 했었습니다만 2만 5천 원에서 시장도 깨지고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타깝지만 정리. 대신에 거래 1,000만 주 터지는 순간 바로 따라 붙습니다. 편입. 그리고 오늘의 기준이에요.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영향으로 동반적인 조정인데 고점대에서 밀린 흐름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고 7만 900원에서 5만 5천 원 감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시라는 거고 지금이 기회니까 꼭 이 종목을 떠나서라도 시장 자체가 기회니까. 그러고 나서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는데 못 움직이니까 여기서 투매가 나오죠. 아무래도. 바닥에서 올라온 건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럼 뭐 투매를 했든 손절을 했든 뭐를 했더라도 거래가 수반되는 12월 1일과 거래가 수반되는 12월 5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다보고 만약에 손절을 했더라도 다시 들여다보고 결론 쉽게 갑시다. 결론 월요일 날 기준에서 거래량 부분이 230만 주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추세 매매로 놓고 본다면 뭐 250만 주, 200만 주, 250만 주면 충분합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점진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는 뭐 250만 주, 250만 주, 200만 주까지는 아니고 250만 주, 250만 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동성 매매, 난 이걸 가지고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이런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 범위가 600만 주에 70%, 400만 주 이상 터져야 되는 최소. 그래야 시초가 대비해서 10% 수준의 변동을 기대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카카오뱅크 때문에 얘를 개장전 종목으로 올리진 않아요. 카카오뱅크를 올리지. 그럼 얘는 기준이 얼마? 400만 주 기준을 터뜨립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거래가 터지면 그 다음날은 카카오페이를 올립니다. 내일장 공략주에. 이해되시죠? 안 올려놨지만 들여다본다. 그 기준이 얼마다? 4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한다. 변동성의 매매에서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상승 장악 확인량이 떠 있다. 결론은요. 캔들 하나 이렇게 4대 천원 캔들 하나 잘 배우시는 것도 이것도 대박이다. 이것도. 아시겠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런 샛별형이나 이게 주봉상의 흐름이에요. 이런 샛별형이나 장악형 이런 부분들 다 활용하셔서 이런 수익 범위들을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4분기 여러분들 선배분들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10% 이상짜리의 수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4분기가 아니라 11월 이후죠 사실. 10월 달에 금양의 13일 상한가 28일 상한가 그거 다 빼고 이런 수익 범위들로 계좌 수익을 내야 계좌 수익이 꽉꽉 채워지죠. 시가총액 극대형주 8조
14조 이런 종목에서 월요일부터 당장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럼 변동성 매매 기준 상한가는 뭐 매일매일 나와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비중은요, 못 실어요. 진짜 많이 실어봐야 1, 2% 들어갈까 말까고.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라면서요. 응? 뭐 카카오페이뱅크 또 그나마 또 시가총액 2조 4천원 올라간 금양,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2차 전지 많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그렇죠. 그런 종목은 당장 있을까요? 지금도 있고 당장도 있고 내일도 있고 다 있어요. 응? 여러분들께 그냥 오픈해서 다 말씀드리는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또 2차전지, SK하이닉스 뭐 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뢰도가 우리가 서로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주를 자꾸 편입하시려고 안 하고 관망하시게 되죠. 나중에 돼서 이런 종목 주세요. 이런 초대박 종목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 위메이드 8천억에서 7조 5천억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돼서. 한 번만 더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음? 나도 수익 내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가시죠.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